이 그림 포옹은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연인의 강렬한 신체적 감정적 유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곤 실레 특유의 왜곡된 인체와 강렬한 색채는 둘 관계의 복잡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끓어오르는 열정 대신 왠지 얼어붙은 공기가 퍼져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서로의 성을 향해 몸을 맞댄 두 사람이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불감의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죽음과 소녀는 실레가 1915년에 그린 그림으로 그의 강렬한 표현주의적 스타일을 통해 인생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실레가 죽음과 그에 따른 존재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해석한 그림으로 그의 예술적 비극성과 심오한 내면 세계를 드러냅니다. 이 작품의 중심에는 상반신이 드러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인물은 여성으로 또 한 인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성은 두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 죽음의 형상은 비현실적이고 기괴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레는 이러한 구성을 통해 삶과 죽음 사이의 긴장감과 상반된 감정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여성의 표정과 자세는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며 죽음의 존재는 그로테스크하고 비극적인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얽혀 있으며 실레는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적 고뇌와 불확실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가족은 실레가 1918년 10월 사망할 때 미완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크라우칭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1918년 3월 분리주의 전시회에서 출품되었습니다. 균형 잡히고 통일된 구성으로 실레의 후기 스타일을 대표하는 대표작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에게 둘러싸여 바닥을 응시하고 아버지만이 왠지 모를 슬픈 미소로 감상자들에게 시선을 주고 있습니다. 인물들은 견고한 피라미드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며 실레의 아내 에디트는 그림을 그릴 당시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그런 실레의 아들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듯합니다. 실레는 여자 다리 사이에 놓인 원래의 꽃다발을 덮어 그 위에 담요를 두른 아이를 모델로 삼았는데 그의 조카 토니가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으로 에디트는 임신 중인 상태로 1918년 10월에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하고 3일 뒤 실레도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루지 못할 가족에 대한 예감이었을까요? 실레의 그림은 비극적 삶을 살다간 천재의 운명을 보는 듯 저를 비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레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의 예술적 추구를 지원하기보다는 효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모성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묘사인 실레의 어머니와 두 아이는 표현주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작품입니다. 실레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계에서 형성된 모성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둔 어머니를 묘사하고 있으며 삶에 대한 대조적인 반응을 상징합니다. 대조적인 색상과 톤을 사용하여 각 개인의 감정을 강조합니다. 어머니는 차분한 톤으로 그려졌고 아이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수동적이고 잡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아이는 활동적이고 깨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존재하지만 지쳐 보이고 배경으로 사라지는 듯이 보입니다. 휴고 콜로 박사의 초상화입니다. 실레의 표현주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콜로 박사가 녹색 안락의자에 앉아 있고 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지적 추구를 반영합니다. 실레의 대담한 색상과 역동적인 분울림은 초상화의 감정적 강렬함을 더해 모델과 물리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모델의 성격도 포착합니다. 실레의 화가의 아내 에디트 쉘레의 초상화입니다. 이 박물관에 소장된 주목할 만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림은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포즈를 취한 에디트를 포착하여 실레 특유의 표현적 스타일과 감정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밝은 줄무늬 치마 대신에 화가의 아내는 무늬가 없는 단순한 옷을 입고 있는데
화가는 치마에 두툼하게 물감을 쌓아 올림으로써 시각적인 관심을 끕니다. 배경은 이전과 비슷한 형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화가가 즐겨 사용하였던 화면의 작은 부분이라도 문양을 넣어 패턴화시키는 방법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유 있으면서도 힘찬 붓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출판사 에드와르트 푸스막의 초상화는 그의 표현주의 스타일의 강력한 예입니다. 푸스막은 슐레의 포트폴리오 형태로 출판하기 위해 제출한 어드픽한 그림을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대상자를 내성적인 사람으로 포착하여 뼈대만 남은 손과 꽉 움켜쥔 팔을 강조합니다. 인물의 날카로운 시선은 체면술사로서의 그의 취미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슐레는 굵은 선과 과장된 특징을 사용한 초상화의 감정적 강렬함을 더해 모델의 복잡한 성격을 줄곧 반영합니다. 모델의 포즈가 뭉크의 사춘기에 나오는 포즈와 비슷하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었습니다. 오트레의 미술사학자이자 박물관장인 프란츠 마틴 하베르디치르 박사의 초상화입니다. 그의 본질을 부탁한 놀라운 솜씨의 초상화입니다. 이 유화는 슐레의 대표적인 표현주의 스타일을 반영하며 굵은 선과 대장신 등에 대한 강렬한 초점이 특징입니다. 의사 애드린 허버트 라이너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 속의 6살 난 소녀는 슐레는 노골적인 주제로 유명하지만 이 초상화는 순수함만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허버트의 얼굴은 큰 눈, 작은 입술, 깔끔하게 빗은 머리카락으로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옷과의 대비가 효과적입니다. 붉은색 옷은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적용된 분돌림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손이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슐레의 나무를 그린 풍경화는 항상 황량하고 고독합니다. 네그레의 나무는 1918년 가을에 그린 그림입니다. 슐레의 짧은 인생의 마지막 가을이었으며 자연과 나무를 묘사하던 그의 초기 스타일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가을날의 황혼에 네그레의 나무를 보여줍니다. 붉은 잎이 있는 나무와 거의 앙상한 가지가 있는 나무, 쇠퇴와 종말, 피할 수 없는 종말의 감각, 따뜻한 노란색에서 진한 붉은색 톤으로 내려오는 하늘, 그리고 불길한 붉은 해가 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슐레에게 11월이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슐레 자신의 삶의 일몰에 진행해 피 묻은 붉은 해는 하루의 죽음을 의미하고 가을이 천천히 겨울의 차가움과 황량함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면서 자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슐레가 그의 스튜디오에서 바라본 겨울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슐레의 초기 스타일을 보여주며 건축적 형태와 차분하고 겨울같은 색상, 그리고 팔레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그가 계절의 조용하고 성찰적인 분위기를 포착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슐레의 집, 벽, 창문은 건축에 대한 연구로 건물 외관의 기하학적인 느낌과 질감을 강조합니다. 이 작품은 슐레의 독특한 표현주의 스타일로 그려진 단일 창문이 있는 단순한 직벽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줍니다. 구성은 거칠고 고르지 않은 페인트 패치가 특징인 벽에 풍화된 표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슐레는 어머니의 고향인 체코의 체스키 크름루프, 과거명은 크루마우였습니다. 풍경을 즐겨 그렸습니다. 앞에는 몰다우 강이 흐르고 평면적인 집들이 보입니다. 이 그림 푸른 강의 도시는 그의 표현주의 도시 풍경의 전형적인 작품입니다. 작품은 강을 따라 밀집된 건물 군집을 포착했으며 각진 지붕과 불규칙한 건축물은 도시 생활의 혼잡한 본질을 반영합니다. 슐레의 굵은 선과 어두운 톤은 생생한 색상의 영역과 대조되어 빛과 그림자의 극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장면의 질감과 감정적 강렬함이 중첩되어 그림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슐레의 해바라기는 작물에 대한 그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매혹적인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대담한 선과 표현력 있는 분놀림으로 그려진 해바라기를 특징으로 하며 유기적인 형태와 생생한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대상에도 감정의 강렬함과 깊이를 불어넣는 슐레의 특유의 능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